윤석열 대통령의 이 최근 반국가 세력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 가지고 이어달리겠다면 얼마나 달라졌을까라며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여권에게 날을 세우는 발언을 했습니다. 냉정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강한 비판이죠. 그러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럼 종북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뭐냐라고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의 참전인 셈입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 책을 소개했는데 그 책이 지난달 호국보훈의 달에 이 6.25 한국전쟁의 의미를 좀 편향적으로 퇴색시킨 거 아니냐라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자, 냉정적 사고. 일단 서지현 부대변인. 네. 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일종의 응수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게 그 통일부 해체도 이야기했지만 그 인권에 대한 미흡했다 그런 비판이 있으면 인권을 강화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통일부의 기조, 북한을 통일부 자체는 북한군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지원을 해서 통일로 가는 단계를 밟아나가는 게 통일부의 구체의 취지와 설립의 목적 아닙니까? 그 국방부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적, 북한군과 싸워야 되는 대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직책과 역할에 따라 맞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동안은 이제 계속 자유와 공정과 상식 이야기하다가 이제 2년 차가 되면서 이제 반국가, 반카르텔, 반차를 많이 붙이기 시작하셨는데 저도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실은 민주당에 실망한 부분이나 아쉬워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택한 것은 이념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는 것도 사실 이념 논리로 들어가는 게 아닌데 이념으로 오해받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저는 민심이 좀 떠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통일부라든지 여러 가지 반국가 세력도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을 해서 어떻게 갈라치기 한다. 그래서 통합의 어떤 메시지가 아니고 갈라치기, 특히 이념에 매몰돼 있다. 그래서 저는 통일부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든지 언급하는 것들이 너무 통합이라든지 본인이 시대에 좀 뒤떨어지지 않은 메시지를 낸다. 그래서 저는 이진복 정무수석 역할이 중요하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당무 개입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대통령께서는 때론 참모 역할이 아니라 지휘관은요. 큰 방향이라 참모들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그 역할, 그 부분에서 칭찬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신상필벌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지휘관이 아니고 참모, 교육이라든지 통일부 부처까지 세세하게 너무 이렇게 답을 정해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지적이나 아니면 국민의 불안, 어떤 비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은 그냥 조용히 있지 그게 할 소리냐? 라고 문 전 대통령에게 응수하기도 했는데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며 전임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의 기조가 좀 이어져야 하는데 현 정부가 전혀 반대결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김정은은 비핵화를 할 것이다 라는 선의를 기반으로 한 지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북 평화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반대의 결은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이다. 라는 주장으로 좀 풀이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우리 국가 정상이 삶의 소대가리라고 비판받고 남북 공동사무소가 폭파되는 과정에서 보고만 있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실정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불종적인 대북 관계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사적용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실어준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차기 정부에도 이어가야 된다? 저 이거 말이 안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하시는 탈냉전적 사고는 그럼 뭔지 잘 모르겠어요. 북한, 중국, 러시아랑 잘 지내는 게 탈냉전적 사고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전 동의하기 어렵고요.
게다가 반국가 단체라는 말이 나온 게 종전선언이라는 단어랑 같이 언급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종전선언이 성급했다, 시급했다라는 말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는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근간이 바로 이 전시 상황이라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종전선언을 선언해버렸을 때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 자체가 우리 국가의 위협이 된다. 아주 국익의 침해가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국가 단체라는 말이 언급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냉전적 사고니 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대북 정책을 제대로 상철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근 사진에 눈 윗부분이 멍든 사진이 올라와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왜 멍들었을까요? 자, 이렇게 강선우 의원이 이 책방을 찾았군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눈 윗부분이 무언가 멍든 듯한 그리고 반창고를 붙인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확실히 좀 까맣게 멍이 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벌에 쏘여 이마에 반창고, 멍든 것은 치아 임플란트 때문이다? 전대수 의원님.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치아 임플란트가 저 부분에 멍이 들 수도 있나요? 아니, 그 왼쪽 턱 밑에가 턱 밑에가 멍이 든 거군요. 멍이 든 거죠. 예, 이마, 눈썹 위쪽에는 거기는 반창고인 벌에 거고. 쏘인 거고, 저도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벌에는 혹시 왜 쏘이신 건가요? 저기가 시골이잖아요. 예. 시골이 이제 청정 지역이니까 벌은 이제 뭐 상태가 좋은 환경에 주로 사니까 시골이니까 아마 벌에 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왼쪽 입 밑부분, 거기가 턱 부분이 예, 파랗게 예. 멍든 아마- 부분이고 임플란트. 근데 이 임플란트가 좀 시술이 잘못된 건가요? 보통 이제 그러니까 그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이제 사실은 치아를 그 뼈를 뚫고서 말하는 치아를 이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임플란트 한 사람들 보니까 덜어 멍이 드는 경우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크게 건강상의 이상이 있거나 그러신 건 아닌 거죠? 그러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간 윤 대통령의 반카르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아마 이제 반국가 세력 여기에 대한 대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종전선언할지 뭐 정상회담을할지 남북 평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평화적인 것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렇게 결과는 뭐 거의 얻은 게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런 것들 종전선언 같은 거 이제 폄하를 하니까 아마 좀 발끈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뭐 냉전적 사고는 이제 1950년대, 60년대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건 이제 도가 지나치고 지금 이제 신냉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특히 이제 반도체랄지 여러 가지 배터리랄지 이런 걸 중심으로서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세계가 다시 재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북한과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중국이 우리 편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러시아가 우리 편을 들어줍니까? 결국은 서로 대립이 되면 북한, 중국, 러시아는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한미일 동맹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대적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냉전이냐 아니냐 이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이데올로기적인 옛날의 개념이다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현실주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됐느냐. 뭐 사실 미국과도 뭐 이전보다 훨씬 동맹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랄지 배터리랄지 이런 부분에서 서로 협업할 수 있고 또 중국의 어떤 부분에 대응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너무나 이제 편향되게 중국이나 북한에 치우친 것들을 이제 바로잡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짧게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북한과의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의 100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대한민국이 했죠. 경제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몇 배 차이 납니까? GDP 북한하고 여러 수십 배 차이가 납니다. 군사력은 경제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죠. 경제력 규모가 이미 여러 수십 배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쟁 능력도 이미 북한과는 경쟁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완벽한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 보고 삶은 소대가리 이렇게 과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포를 쏠까요? 미사일을 쏠까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한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있잖아요. 싸워서 얻을 게 있는 상대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워서 얻을 게, 북한하고 싸워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북한이 잃을 게 있다면 정권 잃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잃을 게 너무 많습니다. 광화문에 폭탄 한 방 터지면요, 이 인터넷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국 자본들 싹 다 나갑니다. 잃을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을 관리의 대상이지 경쟁의 대상,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얼르고 달래고 이렇게 해가지고 통제를 하고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못 쏘도록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럴 대상이지. 북한이 심한 이야기, 격한 이야기 했다고 미사일 쏘고 더 심한 이야기하고 얻을 게 없습니다. 북한은 이미 체제 경쟁에서 저희들한테 완패를 한 나라고,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고 통제해야 될 대상이다. 이런 예. 측면에서 큰 틀의 남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여야 간의 다양한 의견들 공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삶은 소대가리라는 표현은 아무리 다시 들어도 정말 창의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삶은 소대가리라뇨. 아, 이거 참.